저게 우리 사돈이라고? 시어머니의 속삭임이 민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호화로운 돌잔치장에서 초등학교 조사인 민서와 그녀의 아버지는 격이 안 맞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나무 블록 선물에 비웃음 짓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경멸적인 눈빛이 민서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 문이 열리고 상류층 인사들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강 선생님, 대학 총장, 교육부 차관, 호텔 대표까지 그 초라한 노인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담보대출까지 받아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충격에 얼어붙은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부끄러움에 고개 숙인 동서, 그리고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민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격이 낮은 사람인지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민서는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지호의 첫 돌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민서야, 지금 호텔에 와 있니? 사람들이 곧 오기 시작할 텐데. 네, 곧 출발할게요. 지호가 조금 보채서 달래고 있었어요. 알았어, 빨리 와. 그리고 옷은 내가 말한 대로 입었지?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 정 여사는 돌잔치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호텔 예약부터 드레스 코드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결정했죠. 네, 어머님이 사주신 원피스 입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수수하게 다니지만 오늘만큼은 좀 달라 보여야지. 사람들 눈에 띄게 전화를 끊으며 민서의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수수하게라는 말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옆에서 아이를 달래던 남편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셨어? 응, 빨리 오라고 하셔. 오늘 많이 긴장되나 봐. 첫 손주 돌잔치니까.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착했지만 때로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죠. 아빠는 언제 오신대? 민서는 아버지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늦으실 거래. 학교 일이 있으시대. 아버지 강 사장은 평생을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더 나은 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날 때도 아버지는 그 작은 마을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홀로 민서를 키우며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월급으로도 민서에게 늘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비록 옷은 허름했지만 책장은 항상 새 책으로 가득했죠. 민서가 교사가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빠가 또 뭘 준비하셨대? 준호의 질문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몰라. 아마 또 책이겠지. 아빠는 항상 책을 선물하셔. 민서는 문득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면 어떨지 걱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달랐습니다. 정 여사는 항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과시하길 좋아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30년 넘게 같은 스타일의 정장을 입었죠. 낡았지만 항상 깔끔했습니다. 저번에 어머님이 또 뭐라 그러시던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사립학교로 옮기지 않냐고. 공립학교는 월급도 적고 경쟁력도 없다고. 순간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말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 여사는 한때 유명 사립학교 교사를 꿈꿨지만 시험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민서의 직업을 더 무시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서 수진이도 온대. 요즘 사교육 사업이 잘 된다며? 민서는 속으로 신음했습니다. 수진은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늘 공교육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민서의 직업이 실패자의 선택처럼 보였죠. 괜찮아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민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일렁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오시면 또 어떤 눈초리를 받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안아들며 긍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호.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할아버지도 오실 거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민서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내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지. 가자. 이제 출발해야 해. 준호가 차키를 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위한 날입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돌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차에 오르며 민서는 아버지가 늘 해주시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단다. 그 말을 떠올리자 민서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항상 민서의 편이었으니까요. 챕터 2 돌잔치 날의 충돌. 민서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원래 아기의 돌잔치가 이렇게 호화로워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한 뒤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민서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의 천장에는 수백 개의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지호를 안고 민서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셨대. 우리 첫 아들이니까. 민서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호화로움이 과연 필요한 걸까요?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시어머니 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반짝이는 보석들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민서야, 드디어 왔구나. 지호는 어디 있니? 시어머니는 준호가 안고 있는 지호에게 다가가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원피스 입었구나. 머리는 집에서 했니? 민서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준 원피스를 입었는데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네,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이왕이면 신경 좀 쓰지. 얼굴도 피곤해 보이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화려한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미용실 다녀왔어. 보이지? 오늘만큼은 특별해야지.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오늘은 아들의 날이라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때 동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에 등장한 배우처럼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언니, 와, 지호 정말 예쁘게 컸네요. 수진은 지호에게 다가가 인사했지만 곧 민서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언니, 오늘 좀 수수하시네요. 특별한 날인데. 민서의 가슴 한 구석이 콕 찔렸습니다. 한 달 내내 아이 돌보고 학교 일하랴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난 괜찮아 보이던데? 준호가 민서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런가 보죠. 화려한 거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비웃음이 느껴져 민서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서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할 거야. 민서야, 넌 지호 데리고 준비실에 있다가 인사 시간에 나오면 돼. 나랑 수진이가 손님들 맞이할게. 민서는 시어머니와 수진이 주인공처럼 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보채기 시작해 곧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준비실에서 지호에게 돌복을 입히는 동안 민서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나 봐요. 아버지가 이런 호화로운 장소에 오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아마 놀라시겠지만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실 거예요. 지호를 다 꾸민 후 민서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느라 충분히 쉬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호니까요. 여보, 손님들 많이 오셨대요. 나가볼까요? 준호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호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가자.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대로 정말 호화로운 돌잔치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고 테이블마다 호화로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지호를 안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시댁 친척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몇몇은 민서에게 반갑게 인사했지만 대부분은 시어머니와 수진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민서 선생님. 한 여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서의 학교 동료 교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지호 첫 돌이잖아. 와, 여기 정말 호화롭네. 지연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준비하셨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지연은 민서의 눈치를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알아. 근데 돌잔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마치 결혼식 같아.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이분은 누구니? 아, 제 학교 동료 선생님이에요. 지연 선생님, 우리 시어머님이세요. 지연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민서 학교 선생님이구나. 역시 비슷해 보여.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민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수하다는 뜻이겠죠. 순간 민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수진이 가가와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친정에서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이요. 아버지가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학교 일이 바쁘신가 봐요? 수진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가슴 한 구석이 아팠지만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평생 교직에 계시다 보니 학생들이 최우선이세요. 그래서 돈을 못 버시는 거 아니에요? 제 사촌 오빠는 학원 하나 차렸는데 선생님 월급의 3배는 번다더라고요. 민서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호가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며 웃고 있어서 민서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수진 씨, 돈이 전부는 아니죠. 아버지는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게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겠죠. 전 그냥 요즘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때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의 아버지 강 사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정장에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화려한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소박한 모습이 이 화려한 공간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를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사돈이신가 봐. 어머, 생각보다 소박하시네. 수진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수수하시다. 학교 선생님 맞으신가 봐요. 민서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분인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서를 발견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아빠 늦었구나. 학교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민서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자 모든 불안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딱 좋은 시간에 오셨어요. 아버지는 지호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지호, 정말 멋지구나.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단다. 아버지는 낡은 가방에서 작은 나무 블록 세트를 꺼냈습니다. 수제작으로 보이는 교육용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란다. 우리 학교 목공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지호가 자라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거야. 민서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눈빛을 알아채지 못한 듯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자리를 마련하셨네요. 수진이 아버지가 들고 있는 나무 블록을 힐끔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선물이 저거예요? 요즘 돌잔치에는 금이나 보석 같은 걸 많이 주는데 그 말이 들릴까 봐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지호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괜찮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특별석으로요. 아버지를 이끌고 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준호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님도 아버님을 존중하실 거야. 하지만 민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경멸이 느껴졌으니까요. 수진도 아버지의 옷차림과 선물을 보고 비웃는 듯 했고요. 이제 돌잔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향한 시댁의 태도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이들은 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민서는 지호를 안고 돌잡이 테이블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지만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폭풍 전야는 지나고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돌잡이 테이블 앞에서 지호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화려한 돌복을 입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돌잡이 물건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필, 돈, 실, 공책, 청진기. 아이가 무엇을 집을지 모두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 돌잡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서와 지호에게 쏠렸습니다. 민서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과 우아한 차림의 여성들이었죠. 민서는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인들일까요? 시어머니도 의아한 표정으로 새로 온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듯했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민서의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밝은 표정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강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한 남성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매우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 총장님, 어쩐 일로 여기에?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님이라 불린 남자가 활짝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선생님, 손자 돌잔치라고 해서 축하드리러 왔지요. 선생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날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민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사람이 대학 총장이라고요? 그가 아버지의 제자라고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강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김우진입니다. 20년 전 선생님 덕분에 유학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현우입니다. 선생님, 제가 교육부 차관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는 이지민이에요. 강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신 덕분에 작가가 됐어요. 민서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니. 시어머니와 동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동그래진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민서야, 이분이 내 아버님이시니? 갑자기 윤 총장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세요. 정말 닮았네요. 강 선생님 딸이 선생님 뒤를 이어 교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민서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저 유명한 대학 총장이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을 인정해 주다니요.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호텔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호텔 대표는 아버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행동에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집중됐죠. 윤 대표, 무슨 일이요? 왜 이러시오? 제가 어떻게 선생님의 손자 돌잔치에 참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호텔 대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30년 전 제가 가난한 시골 아이였을 때 장학금을 주시고 외국까지 유학 보내주신 분이시죠. 선생님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연 회장의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덧붙였습니다. 강 선생님은 교육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시죠. 국내외에서 그분의 교육 철학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아니요. 그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었을 뿐이요.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모인 제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칭송했습니다. 그때 민서의 학교 동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너 아버님이 그 유명한 강 사장님이었어? 너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민서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요.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쳤구나. 그분은 교육계의 전설이야. 학교에서 너 수업 방식이 특별하다고 모두가 말하더니 역시 강 사장님 딸이었네.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교육 방식을 칭찬받긴 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서히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특히 시어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어요.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분이죠. 민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수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호가 민서의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에게 가고 싶다는 듯이요. 민서는 그런 아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모든 시선이 아버지와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자신도 그 뒤를 이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돌잡이 행사는 잠시 미뤄졌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호였지만 잠시나마 강 사장이라는 위대한 교육자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런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동서가 아버지를 무시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 지금은 180도 달라진 태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윤 총장이 의자에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요, 윤 총장. 그건 당신의 노력이었소. 난 그저 작은 불씨를 지피는 역할만 했을 뿐이요. 민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제자들의 성취를 더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감동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신뢰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외국 유학을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가난한 시골 아이에게 세계를 보여주신 분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윤 총장은 잠시 감정에 복받친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셨죠.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라던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강 선생님은 자신의 월급을 쪼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희를 도우셨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민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셨다니. 작가라던 이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부모님을 잃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강 선생님께서 매일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 그 말씀이 저를 작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민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책은 내게 날개를 달아줄 거야. 라고요. 그때 호텔 대표 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20년 전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방황할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라고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특별한 일은 없었소. 민서는 아버지의 겸손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윤 총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10년 전 교육재단을 설립하셨을 때 우리 제자들은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규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의 일을 소박하게 표현하셨거든요. 저희 재단은 현재 전국의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강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연회장에 있던 돌잔치에 초대된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 아버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구나. 민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어요.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민서의 남편 준호가 아내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당신도 그런 아버님을 닮았구나. 민서는 남편의 말에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민서의 직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한편 호텔 대표는 아버지에게 봉투 하나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건 손자분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제가 은인의 손자에게 드리는 미약한 성의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윤 대표, 그럴 필요 없소. 난 그저 지호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하지만 윤 대표는 끝내 봉투를 아버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에게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민서 선생님, 아버님을 닮아 훌륭한 교사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다니 정말 멋집니다. 민서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자리에 앉아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돌잡이를
시작하자꾸나.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지호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상황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물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엇을 집을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건 내가 지호에게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오. 아버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레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지호의 증조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세 세대를 거쳐 이제 네 번째 세대에게 전해지는 거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시계를 지호에게 물려주시다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지호가 알았으면 좋겠소. 아버지의 말에 연 회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도 아버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눈에는 뭔가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여러 물건들을 만져보더니 결국 아버지의 회중시계와 연필을 집었습니다. 오호, 시계와 연필이로군. 앞으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학문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것 같은데요. 사회자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민서는 아버지가 준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아까 주신 봉투 열어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열어보렴. 민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교육재단의 증서였습니다. 지호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 증서였죠. 이건 지호의 교육을 위한 준비란다. 하지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교육 철학을 담은 것이지. 지호가 커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이렇게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날의 돌잔치는 단순한 첫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치와 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었죠. 연회장을 나서며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딸이란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교육의 모습이니까. 민서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태도도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서 자신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지호의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등학교였지만 민서에게는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나 어머니야. 민서의 손가락이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시어머니와는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좀 있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잔치 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학교 일 마치고 갈게요. 고맙다. 내가 카페 예약해 놓을게. 민서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오후 4시 민서는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액세서리 없이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민서를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민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민서야, 사실 내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불렀어.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번 돌잔치 때 너희 아버님께도 너에게도 정말 신뢰를 많이 했구나.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와 내 아버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 괜찮지 않아. 얘가 솔직히 말할게. 나도 한때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 민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교사를 꿈꿨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학 시험에 3번 떨어지고 포기했지. 그 후로 내 안에 작은 상처가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사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불편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상처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나는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더라고. 민서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마음이 상했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는 이미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 아버님의 교육재단에 작지만 후원하고 싶어서 아버님께 직접 드리기는 죄송스러워서. 민서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평소와 달리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눈빛에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민서는 놀랐습니다. 수진도 여기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은 자리에 앉으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얕은 생각을 했는지 정말 부끄러웠어요. 언니의 직업을 무시한 것도, 사돈어른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민서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잔치 날의 불편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사교육 사업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 도움으로 시작했고 아직도 배울 게 많은데 제가 너무 잘난 척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구나. 민선의 아버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겠어. 민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이 이렇게 변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진이 민서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가 언니, 반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 특강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요. 민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나누겠다고 제안하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 사장의 교육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고, 수진은 민서의 학교에서 영어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났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버지 재단에 후원도 하겠대요. 아버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지. 민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너그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호를 안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땠어? 어머니 만나고? 생각보다 좋았어요. 모두 진심으로 미안해하더라고요.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사실 나도 미안해. 당신 직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 민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교실을 생각하며 내일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소중한 가르침을 이제 자신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가 이런 사랑과 지혜 속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에 민서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녀도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